제가 스타벅스 회장이 쓴 책 이렇게 세 권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회장이 매장에서 일한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카페 매장 하나에서부터요. 그렇다면 당연히 매장에서 일을 해봤겠죠. 그런데 1415페이지나 되는 책에 매장에서 일한 얘기가 전혀 없다?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회장은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진짜 오늘 얘기만큼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이 100이면 100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제가 바로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오해를 바로잡아 준다기보다는 하워드 슐츠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해가 풀릴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몸으로 때우는 장사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직영점 매장을 9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내용인데 그걸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공한 사업가들의 자서전을 좋아해서 유명한 분들의 자서전은 대부분 읽어봤거든요. 그들이 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역경, 수백 번을 거절당하고 수많은 모욕을 당해도 꿋꿋이 밀어붙여서 결국 투자 유치를 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내용이 또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라는 것이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보통은 순탄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자서전을 보면 아주 고생스럽고 스펙터클한 얘기가 이 투자 유치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래 남이 고생하는 얘기가 재밌잖아요. 하워드 슐츠도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12월의 어느 날 저녁 하워드 슐츠의 장인이 같이 산책을 하자고 합니다. 장인과 같이 걷다 보니 분위기가 쎄했어요. 뭔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당시에 하워드 슐츠가 32살이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때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다녔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하죠. 딸이 임신한 상태인데 사위가 백수인데다가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워드 슐츠가 지레 겁을 먹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지 장인에게 주절주절 설명을 했어요. 책을 보면 이분이 약간 투머치 토커인 게 느껴지는데요. 변명을 엄청 길게 합니다. 듣다 못한 장인이 하워드 슐츠의 말을 끊고 얘기해요. 그동안 자네가 달성했던 일들을 존중하네. 하지만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는 동안 자네는 보수도 없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셰리가 출산할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 여보게, 이제 그만 직장을 구하게나. 하워드 슐츠는 뭐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장인 말씀이 다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러움에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아니 무슨 카페 하나 차리면서 이렇게 투자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장인이 말리고 울고불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 차리는 상황을 보면 이렇잖아요. 4억 있으면 투썸하고 3억 있으면 공차하고 2억 있으면 메가커피하고 1억 있으면 브랜드 약한 저가커피하고 5천만 원 있으면 배달 전문 카페하고. 그렇죠. 그냥 있는 돈에 끼워 맞춰서 창업을 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건 시작부터 카페를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장사로 봐서 그래요. 그냥 일단 돈에 맞춰서 카페 하나 차리고 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늘려가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카페를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선 모델 매장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8개의 대형 매장을 순식간에 늘리기로 했어요. 그 정도 규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익도 없고 운영도 너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무조건 구해서 맞추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달랐어요. 사업 목표를 먼저 잡고 거기에 돈을 맞춘 겁니다. 저도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사업 초창기에 1년 동안 4개 매장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첫 번째 매장이 쫄딱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장 4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처음부터 세웠고 그게 사업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금을 구해서 매장을 늘린 거예요. 이 판단이 결국 제 사업 성공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절대 투자금에 사업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사업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투자금을 마련해요. 돈 없어서 성공 확률을 낮추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돈 때문에 성공 확률을 더 낮춰버리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장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위험하게 대출 연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분을 배분하고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의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 얘기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한마디 들은 그날 저녁, 하워드 슐츠는 아내에게 다 일러 바쳐요. 장인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요. 부부싸움 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하워드 슐츠의 아내가 그릇이 큽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덕분에 하워드 슐츠는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투자 유치를 시도하게 돼요. 공교롭게도 최초의 투자 유치 역시 아내의 덕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친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 상태니까 남편 친구하고 자연스럽게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내가 넌지시 얘기를 꺼내요. 우리 남편 하워드 슐츠가 곧 카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라고 말이죠. 친구 남편이 관심을 보이자 바로 미팅 약속까지 잡아버립니다. 내조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하워드 슐츠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구와 그의 남편까지 넷이서 식사를 하게 돼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친구 남편이 훅 들어옵니다. 당신 사업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하워드 슐츠는 신나서 얘기를 막 시작해요. 바리스타가 한 잔 한 잔에 에스프레소 잔을 만들 때 그 열정적이고 예술적인 행동부터 상세히 묘사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사업 얘기를 늘어놓던 중 친구 남편이 말을 끊어요. 됐고, 사업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하워드 슐츠는 더 신나가지고 준비해온 서류 더미들을 주섬주섬 꺼내놉니다. 그 서류 더미는 장황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였는데요. 사업을 언제 시작할 건지, 얼마가 필요한지, 흑자가 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물론 포함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최초 매장에 대한 설계도까지 준비를 해놨다고 해요. 하워드 슐츠도 얘기하는 게 사업 초창기에 자기가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장황하고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이 서류 더미를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친구 남편이 또 말려요. 됐고, 나는 그런 서류 더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군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만 달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10만 달러 수표를 써주면서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모험하는 데 써요. 당신은 성공할 사람 같군요. 이 일을 계기로 하워드 슐츠는 사업 아이디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여러 건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돼요. 이때 하워드 슐츠가 한 얘기가 제 사업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나의 아이디어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투자를 한 것이다. 즉 하워드 슐츠라는 그 사람이 신뢰가 갔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꼭 투자 유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사람을 만나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 이런 걸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저는 그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제 입에서 밥 먹자는 얘기가 나왔으면 반드시 밥 먹어야 돼요. 저는 당장 약속 잡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거든요. 덕분에 저도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좋은 직원들과 좋은 사업 파트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다 신뢰를 쌓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워드 슐츠가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업가들의 투자 유치 얘기는 항상 고생스럽고 스펙터클해서 재미있다고요. 하워드 슐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다 붙잡고 투자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일단 말부터 먼저 꺼내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정신 나갔어요? 무모한 얘기하지 말고 직장이나 구하셔.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 커피를 사 먹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굴욕적이었던 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워드 슐츠가 처음부터 스타벅스를 차린 게 아니고 일 지원할래라는 상호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일 지원할래라고? 발음이나 똑바로 해, 이 사람아. 이런 굴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목표로 한 투자 비용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하워드 슐츠가 만난 사람이 무려 242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217명에게 노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가장 힘들었던 건 노라는 대답이 아니었대요. 그것보다 힘들었던 게 그런 좌절을 매번 맛보고 나서 다시 열정에 가득 찬 모습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를 하잖아요. 투자자를 10명, 20명 만나봤는데 생각처럼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 투자받은 금액으로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워드 슐츠가 처음 계획한 게 대형 매장 8개를 순식간에 늘리자. 이거였으니까 그냥 중형 매장 4개만 일단 만들어보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처음에 세워놓은 목표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매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열심히 얘기한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장 하나에서부터 착실히 일하면서 차근차근 성공하는 사업가도 있고 투자 안 받고 성공하는 사업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게 명확한 목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장에서 일하는 건 최소화하고 그 시간에 사람 만나서 투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100이면 100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다고요. 100이면 100은 약간 오바고 10중 8구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사업을 계획해요.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지? 돈이 없어? 그럼 그냥 쏟아본 창업.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뭐지? 기술 없어? 그럼 그냥 프랜차이즈. 모든 계획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요.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취향, 그냥 싹 다 빼고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렇게 먼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게 옳은지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옳아요? 그럼 그냥 닥치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내면 됩니다. 만약에 하워드 슐츠가 돈 구하기 어렵다고 그냥 매장 하나부터 작게 내 돈으로 차려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다면 지금의 스타벅스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지 말라. 올바른 사업 계획을 먼저 세운 후에 그냥 닥치고 다 해내라. 하워드 슐츠의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 이 책이 가장 재미있고 잘 읽히니까 이것부터 읽어보세요.